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올해 지금 택배 물량 점차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테마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택배 시장의 변화 흐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양한 분들한테 지금 택배 시장의 변화, 박사님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수치적인 얘기도 있고 현장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그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택배를 갖다가 택배 원조 야마토 1970년에 시작했고 우리나라 택배는요. 한진, 현대, 대한통운 1992년, 9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택배 30년이 됐습니다. 뭐 야마토 택배도 원조를 20년 이상 봐갖고 한국에도 택배에서 제가 항상 지만 지난 얘기지만 5개에서 대한통운 포함해서 자문을 하면서 지금도 전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 내용 포함해서 실제 있는 내용 라이브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박사님, 택배 시장 수량 올해도 계속 늘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92년, 94년 택배 시작해갖고 2000년도 지나서 2010년부터는 이제 수량도 늘지만은 2015년 이후부터는 한 7에서 1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택배 물량이 결국은 27억 개였어요. 근데 2020년에는 여러분들 뭐 1월, 정확히는 2월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 앞에 모든 주문한 물량은 다 집 앞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집으로 오니까 택배 물량이 폭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은 20%, 그러니까 5%, 7% 성장해서 무조건 20%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박준희한테 볼게요. 과거보다도 집에 앞에 있는 택배 물량이 더 많아졌죠.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쿠팡에서 주문하든 어디에 주문하든 택배는 무조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요. 저희 네.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네. 보면은 다들 택배 박스가 예전에 안 쌓여있던 것도 이제 네. 뭐 한 줄, 뭐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네 개가 이렇게 쌓여갖고 집 앞에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진 찍을 박 PD님은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과거에는 2020년 전에는 집 앞에다가 그냥 택배여도 얘기하라고 막 던지고 놓고 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더 빨리 놓기가 편하죠. 이런 시장이 되어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작년에가 33억 7천만 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 성장은 안 되지만 올해는 5에서 10%는 예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국 택배 가볍게 35억 개 이상 된다. 이제 물 현장에 있는 택배 이제 지점장들 관련된 터미널 관련된 그 뭐 사업부장들 이렇게 미팅에서 물어보면 여러분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택배 구조는요. 마켓 쉐어 1위 시대한통운이 51%, 그다음에 한진 또 롯데 한 12%씩, 그 밑에 로젠, 우체국 택배 이렇게 그다음에 경동합동 쭉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마켓쉐어 50에 갖고 있는 택배회사 포함해서 보면은 최근에 택배 터미널에 물건이 이제 들어가서 입고에서 분류해서 출고 나오는데 요즘에 작년부터 부가가 걸린 게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택배가 일요일만 쉽니다. 뭐 월요일날 물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보면 택배 터미널에서 상온 상품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아직도 잔량이 많이 지금 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표적으로 시에 대한 통을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대전이었지만 수도권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메가오브 터미널, 군포 복합 터미널, 가산 터미널 해갖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터미널의 수도권 기능에서도 물량이 계속 터미널에 들어가서 흘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택배를 만든 원조 일본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76년에 야마토 택배로 저는 한 2000년부터 20년 이상을 야마토 긴자 본사부터 터미널 지점을 다 다녀봤거든요. 한 20여 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비행기를 해외 많이 못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야마토 포함해서 일본의 택배도 거의 76년이니까 몇이에요? 24년, 45년 됐네요. 택배 원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 전체 일본 택배 시장 45억 개였어요. 올해 늘어도 한 뭐 47, 48억 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기하급수적입니다. 작년에 이제 광군절을 갖다가 1일이 아니라 장군절을 거의 10일 동안 연장해서 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택배 물량이 2020년 데이터가 85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목표가 뭐 950, 1000억 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봅시다. 중국 950억 개, 한국 35억 개 이상, 일본은 45억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택배 물량 진짜 많은 거예요. 박준이 안 그래요?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2배, 2.3배 많거든요. 우리나라 5,180이 일본이 이제 1억 2,670만, 1억 2,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택배 물량이 얼마나 많은 건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5년, 20년에도 칼럼 쓸 때 요즘은 이제 대중화됐지만은 우리 생활에 택배, 생활 밀착형 택배, 생활 편리형 택배로 택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요. 박사님, 택배 단가 어떻게 책정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택배는 기본적으로 요일을 기준하는데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이제 총 합계가 예를 들어 뭐 160cm 이상이다. 근데 최근에는 택배 물량이 아마 집에 오는 택배 물량 뭐 진짜 소형 같은 거 많죠. 요즘은 물도 많이 시켜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택배 포장에 이제 박스 종류가 어느 정도냐면 6개에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 가로선 높이에서 뭐 60, 80짜리부터 해서 100, 120. 보통 이제 104, 160cm 이상 가로세로 높이 이상 되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취급을 하려면 박스가 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본 박스 외의 거를 우린 그러니까 이형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면 자전거, 뭐 그냥 부피가 커갖고 힘든 거, 또 중량물 같은 거 쌀이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쌀을 갖다가 과거에는 40kg도 한 포대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못 보내게 됐어요. 20kg로 끊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택배를 배송하는 영업소에 가지고 와요. 근데 40kg를 과거에 이제 아직까지도 뭐 4층, 5층 계단에 올라온 5층에 40kg 하나 갖고 올라갔다는 걸 다리 후두둑 하겠죠. 그래서 택배 물량에는요, 기본 박스 물량이 있어갖고, 그 다음 쌀포대, 뭐 절임 배추 같은 것도 다 저기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그런 화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크기에다가요, 택배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는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2길 배송이라고 가능해서 가지만은, 여러분들 제주도는 이렇게 봅시다. 저도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택배를 주문하면 다음날, 다다음날 이후에 가고요. 또 여러분들 택배를 주문하면, B2C,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기업에 주문하면은, 배송비는 2,500원 별도입니다. 아니면 3,500원입니다. 4,000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구매 단가가 총합으로 15,000원 이상이라든가 얼마 이상이 되면은 택배비 무료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는 도착 지점에서 제주시하고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서귀포 있죠. 네. 에어리 성산 일주 있지만 제주도는 도착 지점에 따라서 누가 배송하는 온라인 기업이 어디에 따라서 또 화물의 배송비가 별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3,000원 플러스 5,000원 플러스 심지어는요 10,000원 이상 되는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격을 좀 조절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생각한 만큼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과제가 아니고 보겠습니다. 그 이제 중량물 쌀이나 김치 포장된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상온 상품이 아닌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법성포에서 굴비가 온다, 밑에 영월인가 어디서 또 개가 온다 하는 것도 이건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상온이 아닌 상품 같은 경우는 냉매제를 붙여서 오든지 온도 관리 하포 시대로 오는데 지금 최근에 좀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택배 회사들이 물량이 폭증하고 결국은 터미널에 들어가서 분류해서 이게 나가서 11톤 차를 우리나라 11톤 차로 해서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남아도는 물량 같은 경우는 상온을 거기다 남겨놓고요. 온도관리 상품 상하니까 무조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화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택배는 제가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B2C,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개인한테 오는 거, 또 하나는 C2C입니다. 박 PD님이 조철희 박사한테 보내는 거 C가 C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프라이스 테이블에 보면요. 자, 수도권, 부산 얼마, 제주도 얼마 나온 거는 C2C 기준이고요. 법인 물량 B2C. 그러니까 이제 택배 영업소장들 가서 이제 계약해서 가지고 우리 집하라 그러거든요. 집하 물량에는 물량을 주는 어떤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이제 택배사마다 다 다르면요. 100개다, 뭐 1,000개다, 10,000개다, 뭐 더 많이 주면은 10만 개 이상 준다면 어때요? 택배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으면은 또 규격별로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 봄에 여러분 우리나라 택배가 너무 저렴한 것도지만 택배 단가 한번 올렸어요. CJ 대한통운 포함해서 한진 또 롯데가 올려갖고 한 150원 이상 올리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택배 상황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택배에서 가장 요즘도 이제 매스컴에도 화제가 되는데요. 저도 많은 질문 받습니다. 박사님, 분류 작업이 힘든 걸 아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분류 작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택배를 20년 하면서 업무 프로가 머릿속에 있고 좀 전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한번 기준합시다. 박 PD님이 주문을 해요. 그럼 알쉽게 하면은 진짜 쿠팡한테 주문합니다. 네. 그러면 쿠팡한테 주로 이제 저도 보니까 거의 한 수도권에서 10명에 6, 7명 다 쿠팡 걸 쓰더라고요. 또 네이버 거 쓰고 이베이 거 쓰고 막 그래요. 롯데, 쓱닷컴 다 써요. 근데 주문을 하면은 쿠팡이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에 보관돼서 삼매한 재고가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물건이 피킹해갖고 출고가 나와서 수도권에 밀집도 배송이니까 로켓 배송으로 집 앞에 오잖아요. 근데 쿠팡도 자기네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을 갖다가 의뢰받아서 팔리는 제품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자사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에 있는 거는 자사로 배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다 원거리는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아마 저기 쿠팡은 한진하고 제휴했고 한진 물건이 많이 올 거고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가 물류를 하냐 아니면은 외부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다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택배 쪽으로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건은요. 일단은 그 물건을 갖고 이제 화물을 가서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 자, 서울에 있는 게 부산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장 가운데 대전이나 옥천이나 여기 다 모여갖고 분류해서 나갔지. 많은요.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허브였어요. 근데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게 과거에 다 대전 같잖아요. 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송파에 사는 사람이 뭐 강남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근데 과거엔 무조건 옥천 대전은 다 갔어. 근데 요즘 어때요? 수도권에 주문한 사람이 수도권 하면 어때요? 수도권으로 가서 거기서 분리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택배의 터미널 기능 이 부분이 많이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설했지만은 분류 작업이 왜 있느냐? 첫째, 그 화물이 분류하러 가려면 터미널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11톤 차량이 가는데 여러분 참고하십시다. 과거에는 보통 11톤 차량 윙바리에 택배가 이제 싣고 터미널 가면요 상품이 컸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200개, 1300개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어떤 물건이 소요가 되고 화장품 같은 건 작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박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11톤 차에 탑차에 윙바디 차량에 보통 2,0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2,000개가 터미널에 들어가서 방면별로 분류해서 나가고 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류 작업이 첫 번째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점으로 다 옵니다. 택배 물량이. 그러면 지점에 와서 이제 쫙 쌓아놓으면 이제 그 아침에 가서 영업소장이 1톤 탑차가 돼서 자기가 라우팅 동선에 따라서 이제 그 택배 화물을 싣겠죠. 산더미같이 쌓이니까 그걸 뭐 컨베어를 하는데 요즘은 자동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분류를 하니까 그 분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20% 폭증하다 보니까 분류 작업의 과부하,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대한통운 몇 명 투입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진 몇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본사 조직하고 지점장하고 영업소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정규직이 적어요. 그래서 본사 조직, 뭐 대한통운은 좀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은 기타 기업들은 다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사, 지점장, 영업소장 관계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지금 같이 가야 될까? 같이 지금 고민해야 될 분이라고 좀 보고 싶다. 택배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빈이 형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뭐 다양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 13분, 14분 안에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택배에 지금 화두가 된 건 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택배 물량 늘까요? 안 늘까요? 작년만큼은 늘지만은 2020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늘지 않지만 우리나라 택배 시장의 아직까지 성장성 이거는 계속할 걸로 보습니다. 자, 오늘은 조철 박사 통통통 택배 현장 변화 흐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